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7월 26일 LNF 방문 전에 간단히 현재 LNF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0가지 정도로 이슈를 잡아봤고요. LNF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추가할 점 또는 보완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리튬 사업을 먼저 보자면 일단 시노리튬 머티리얼즈와의 국내 합작법인 설립 이슈가 있었고, 그 LNF와 시노리튬 머티리얼즈는 이제 MOU를 맺은 상태고요. 3월 6일 날 발표가 났었고, 이제 2025년 리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생산 능력이나 투자 규모는 미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리튬 사업에 대해서 정제련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까지의 사업 모델을 밝히긴 했으나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IR 문의를 해보니까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톨링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 이해를 했나 싶어서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봤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가 떠오르죠. 두 번째 전구체 사업 부분인데, 이제 뭐 워낙 핫했죠. LS, LNF 배터리 솔루션, 뭐 가칭이긴 하지만 설립을 했고,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통한 전구체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함이라고 알고 있고, 이제 IRA 법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탈중국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25년, 2026년까지 전구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9년 전구체 12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총 사업 규모를 1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양사 투자금 합계가 3천억 정도 되죠. LS 비중이 55%, 그리고 LNF 비중이 45%. 이제 여기에 대해서 LNF 주주분들이 좀 불만을 갖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LS의 정제련 사업 역량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LS가 그에 따라서 지분 조금 더 갖는 거는 납득이 간다, 더 많은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동의를 한다라기보다는 납득을 하는 편이고요. 참고로 이제 LS M&M 같은 경우는 5,000톤 규모의 황산 니켈 공장을 준공했고요. 2030년까지 황산 니켈 27만 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상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LS M&M이 황산 니켈을 만들고, 그거를 LS LNF 배터리 솔루션에 납품해서 배터리 솔루션에서 이제 전구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LNF에서 양극재를 만든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전구체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가능성을 IR부터 답변 주셨습니다. 세 번째, 폐배터리 사업인데요. 이제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와 MOU를 맺은 바가 있죠. 기사 내용을 보면은 LNF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 파우더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거기서 이제 탄산 리튬을 추출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별 기대감은 없는 좀 이슈이고요. 그 다음 이제 LNF 주주분들이라면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벤처 건이죠. 일단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LNF와 레드우드 조인트 벤처의 주요 보직에는 한국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어렵지 않을까. LNF와 레드우드 간에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데, 이제 IRA 법안이 양극재 진출을 뭐 강제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LNF 입장에서는 레드우드가 더 조급할 것이다, 걔네들은 양극재 기술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급한 건 저란 말이죠. 제가 급합니다. 내 주식 하면서 제가 급한 상태고, 이제 LNF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수익성 물론 중요하죠. 근데 현재 시장에서 또는 제가
제가 바라는 거는 네, 수익성 위주의 검토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지금 해외 진출의 시기 그리고 외형 확대가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지 않냐, 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최 대표님이 그때 이제 주주총회 때 그런 말씀하셨죠. 주가 변동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해외 시장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해외 시장을 조금 더 일찍 진출하여 좀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독 진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LMF가 단독 진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긴 했지만은, 시사하긴 했지만, 미국의 단독 진출에서 망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제 두 번째 직장이죠. 네, 제약사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미국 진출을 했다가 잘 안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독 진출보다는 이제 그 미국 시장을, 현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회사와 합작하여 진출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회사 내에서 더 많은 검토를 하겠지만요. 레드우드가 가진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고객사와의 네트워크로 빠르게 미국 시장에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어떻게든 좀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고요. IR 문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네. 뭐 IR 부서도 알기가 어렵겠죠. 이제 음극재 사업 쪽 이슈가 있었었는데, 네 번째 음극재 사업 이슈가 있었죠. 그 미쓰비시 케미칼과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 뭐 천연 흑연 음극재 사업 진출.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LNF가 음극재야 생각했는데, 중국이 이제 음극재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 국산화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다. 그리고 이제 IR 부서에 물어보면은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로 또 음극재를 하기는 비교적 쉽다, 좀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 확장 가능한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제 왜 미쓰비시 케미컬이냐 하면, 이제 여기가 천연 흑연 기술이 뭐 있다라고 해요. 뭐 구형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무슨 기술인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쓰비시 케미컬의 기술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음극재 사업 자체 MOU보다 더 눈길이 가는 건 미쓰비시 케미컬, 파나소닉 간의 그 네트워크 관계, 그리고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관계, 좀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어 좀 떠오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음극재 사업으로 미쓰비시 케미컬과 이제 합작을 하지만, 좀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LNF한테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막연하게 가져봅니다. 다섯 번째 LFP 사업이요. 이제 2025년 양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IR 부서에 물어보면 기술적 문제는 검토가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세우는 것부터 이것저것 검토해서 2025년 양산 목표로 잡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LFP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LFP 사업에 대해서 좀 뭐 이익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까 위에서는 이제 여기 이익률, 수익성 위주의 검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 수익성 위주의 검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첫 직장이 건설사였다 보니까 그 저가 수주에 대한 좀 두려움이 엄청 커요. 제가 딱 첫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 중동 프로젝트가 대부분 다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그때부터 아주 어둠의 시기가 시작되고 있죠. 건설주들 그 저가 수주 빅베스 하면서 다 떨어버리고 실적들, 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좀 수익성이 높은 위주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LFP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고마진의 사업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양극재 사업도 지금
3분기 사업도 이익률이 사실 영업이익률 8% 목표면은 높은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제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은 그래도 확보된 상태로 진행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주와 관련된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와 유럽향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차에 35GW시 정도, 35GW시에서 40GW시 정도의 납품을 한다라고 하고, 또 SK온은 현대차에 20에서 25GW시 납품을 할 것이라고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이제 그 밴더로 LNF가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일단은 IR 부서에 물어보면은 일단 얘네가 LG 엔솔이든 SK온이든 뭐 공장부터 지어야, 현대차와 공장을 지어야 뭐 수주가 나오든지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맞는 말이죠. 뭐 기다려야죠. 뭐. 네, 기다리고 있고요. 유럽향 수주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1분기 실적 발표 때 들으셨겠지만은 유럽향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 미국향보다. 그래서 유럽향 뭐가 있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갈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고객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노스볼트가 아니겠냐. 노스볼트 향 양극재 지금 업체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좀 국내 장비 업체들은 꽤 들어갔는데 아직 양극재는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모른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그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가 폴란드 자동차 산업 협회나 또 폴란드 대체 연료 협회와 뭐 MOU를 체결했다라든지, 또 이제 노스볼트가 폴란드에 ESS 공장 뭐 5GW짜리 공사를 완료했다든지, 이런 이제 기사가 최근에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LNF와의 또 사업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IR 부서에 물어보면은 아직 뭐 알려줄 수 있는 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회 때 좀 이런 주주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도 계속 검토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라고 제가 IR 통해서 얘기 들었고, 공시 띄운 것처럼 30일 이후에 재공시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LF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전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기가 제일 좋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어떤 효익이 있을까 등을 검토 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제 같은 날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 주가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주가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뭐 코스피 이전으로 뭐하러 해,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이번 2분기 잠정 실적 공시 뭐 언제 될 것이냐라고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IR 부서에 통해서 7월 말쯤에 될 수도 있다. 네. 항상 뭔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심스럽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IR 부서는. 그리고 새로운 소식 뭐 없냐 물어봤을 때, 그 다음 달부터 매달 Q&A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IR 부서에 종종 물어봤을 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IR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왜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나요? 물어봤을 때 뭐 카드 뉴스 같은 거 뭐 건의를 했었었는데 뭐 반려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거 매달 Q&A 형식이 아마 그런 게 좀 어필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게 잘 되면은 우리의 궁금증들이 조금 더 오피셜하게 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제 26일 날 그 뭐 대표님과의 또 미팅도 있다라고 해서 간단히 소소하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뭐냐 저번에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I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6가지 원칙,
IR은 어떻게 기업의 무기가 되는가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독자분 그 멤버십 회원분께서 이거 한번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잠깐 그 생각했다가 좋은 생각인데 해서 방금 책을 하나 사와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유튜브 채널 운영한 게 3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과정도 물론 있긴 했었는데 뭐 어찌어찌 채널이 살아있고요. 저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을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 몰라서 매일 허덕이고 있고 일희일비의 대명사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채널은 어떻게 보면 저의 주식 투자 성장 과정을 담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길을 응원해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그리고 이영웅님 계시는데 벌써 1년 되셨어요. 경수님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 12월까지만 후원해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계속 후원해주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영웅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수주 공시 떴을 때 제일 먼저 카톡으로 전화로 축하해 주셨던 거 생각나고요.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 또 스윙장이님, 정석이님, 김진영님 정말 과묵한 후원자들이시죠. 네,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응원 감사드립니다. 무식은제아님은 유일한 VVIP 멤버십인데 통콘 후원 감사드리고, 그 기대에 걸맞는 퀄리티 영상을 제가 제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무식은제아님 같은 경우는 사실 멤버십이라기보다는 파트너십이라고 봐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무식은제아님의 LNF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식은제아님이 잘 되면 저도 잘 되겠죠? 그리고 쌈팡님과 순이TV님 저번에 라이브에서 뵀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라이브 잠깐 영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보통 제가 스터디라고 적어놓고 있으면은 그냥 레포트 보는 영상이고요. 제가 다른 특별한 주제를 제목을 걸어놨다라고 하면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상이니까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스터디 영상 하면은 스터디 라이브를 하면은 보통 한 10명 정도 들어오시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미스터진님과 최정수님, 부자 엄마님도 사실 과묵한 후원자분들이시죠.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종종 댓글 같은 거 많이 부탁드립니다. 광주오리탕님 같은 경우는 포항오리님이죠. 네. 사실 요즘 포항오리님 관련 영상이 많아서 이제 포항오리 주식 이야기로 채널명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나눴던 거 생각납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라이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를 했네요. 네,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